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주변을 보고 학습해본다. 참을수록 악순환일 것 같다고 느꼈어요. 특히나 우리 시어머니는 보통 여우가 아니신데요. 어른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그의 연세분들이 보기에도 좀 얄미운 구석이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며느리만 괴롭히고 아들만 살리시던 어머니는 현재 본인이 상상도 못했던 상황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인 최대 장난꾸러기, 천덕꾸러기 아주머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본래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남편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서 좀 안 느꼈어요. 저기, 엄마한테 인사드리기 전에 당신이 미리 만나볼 사람이 있는데, 누구, 어머니한테 갔을 때 그 자리에 가족분들 다 계신 거 아니야? 그게 저기, 우리 형이랑 따로 한번 볼까 해서 말이야. 우리 본가 가서 만나도 되지만, 엄마께서 한 번은 따로 소개하라고셔서 굳이 왜 아주버님 따로 먼저 만나봐? 당신, 그렇게 형이랑 막 친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 저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남편도 그래야 된다고 하니, 그냥 따로 약속을 잡아서 보기로 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특히 일찍에 결혼한 친구들은 이걸 두고 별의별 말들이 있었어요. 왜 아버님을 미리 만나? 아주버님이 그러자고? 네. 예비 시어머니 어느 쪽에 했다고 해도 참 극성이다네. 남편이랑 엄청난 형제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꼰대짓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장남인데 이러면서 말이야. 나도 약간 그런 상황일까 봐 좀 걱정이 되네. 별로 마음이 편하진 않아. 역시는 역시라고 친구와 제가 예상했던 상이 그대로 쳐졌어요. 서 만나본 아주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꼰대. 그 이상의 꼰대였다. 인식하에 쭉 세뇌되어 살아온 건지 몰라도 주변 의식을 조금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온 티가 난될까? 남편이랑 되게 다른 타입이었어요. 처음엔 우리 쪽에 맞춰주는 척 회사 앞 카페로 오신다더니 키도 크고 외모로는 는 주변에서 호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버님과 소개팅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굳이 상견례나 시댁 인사 전에 왜 부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볍게 목 내려라고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버님은 곧장 입을 열었고 저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기 충분한 말들을 쭉 꺼내 놓으셨답니다. 우리 예비 재수 씨, 너무 반가워요. 여기 회사 다니는구나. 나 여기 많이 지나다녀서 잘 알지. 근데 그 뭐지, 너무 눈부시고 위치가 별로야. 카페 좋아해요? 사실 개나 수나 다들 카페 차이잖아. 여긴 대충 봐도 볼 게 없어. 이런 누추한 데서 재수 씨를 모실 순 없지. 야, 영철아, 너 왜 여기로 불렀어? 형이 이 사람, 회사 앞으로 온 듯한데. 그래서 약속을 한시로 잡은 거지. 아, 내가 착각했네. 그럼, 재수 씨 자리 좀 기르게. 제가 멋있으니까 딴 데로 나갑시다. 일어나고요. 어딘지 모를 껄렁껄렁 자기애가 충만한 그 태도에 미워하게 눈앞의 것들을 무시하는 모습에 적지 놀랐고요. 심지어 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작지 않았어요. 카운터에서 물을 따르던 직원이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우리 쪽을 봤을 정도였거든요. 굳이 한테 다른 장소로 가자고 하지 않아도 얼른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라가니 아주버님이 알려준 식당으로 다시 발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비싼 걸 사준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식사 자리를 중요히 여긴다는 분이 데려간 곳은 한 사람당만 2,900원 리저온 먹거리를 제공하는 샤브샤브 집이었어요. 물론 이 식당이 어떠한지에 대해 다 듣고 싶은데 아니라 당연히 저도 이런 구성의 밥집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자랑하며 데려갈 만한 장소로 마땅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여기 도착하고 나서도 저는 왠지 모르게 얼굴을 들 수 없었으니 다 같이 앉은 홀 말고 분리된 룸은 없는지 자꾸 고개를 두리번거리게 됐어요. 직원 아주머니한테 반말이 존대를 섞어가며 하시더라고요. 이모, 여기 고기 좋은 거 쓰는 거 맞지? 아, 그래야지. 내가 여기 귀한 분 대접하고려요. 오늘 최고 좋은 걸로 내와요. 알았지. 저는 샤브샤브 집 와서 이런 주문하는 사람을 처음 봤을까. 아무튼 보통 황당한 게 아니라서요. 하여간 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시간을 어찌 보내는지 그 뒤로 기억도 안 나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죠. 친형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아, 당연히 친형 맞지. 그럼 왜 만났겠죠? 결혼을 했냐고 했지. 형은 결혼도 일찍 한 편이야. 형수랑 조카도 있다고. 내가 전에 말 안 했나. 그러고 보니 들었던 것 같은데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남자를 누가 데리고 사나. 같이 사는 형님에 대해 상상을 하게 되더군요. 아, 불쌍한 여자분이든 아니면 만만치 않게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근데 정말 황당한 게요. 이때 아주버님 만났던 게 무슨 이대에 시집가기 위한 등용무니까? 아니면 무슨 테스트라도 됐었나 봐요. 어머니로부터 바로 오케이가 떨어져서 얼른 시댁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아주머님이 제 처인상이 좋다, 다소 고하고 참해 보인다는 등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지만 저는 여전히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별로였거든요. 아주버니과는 결혼 후도 자주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했죠. 그러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 이 집안에 돌아가는 구도상 모든 우선순위는 아주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위에 큰 아들이 있는 느낌이랄까. 엄청나게 우쭈쭈 하신 느낌이 났어요. 그럼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솔직히 저는 그 사이에 껴있는 제 남편이 제일 짠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자기 엄마나 형한테 서운하면 있지만 달리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주머님은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되게 허세가 있고 거들먹거리는 타입이에요. 어머님이 한번 크게 돈을 태준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우선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반하고 있는데 역세권이고 규모도 꽤 큰 편이에요. 처음 임대할 땐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어머님은 이 부분은 그냥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너희들 둘이서 잘 살아보겠다. 결정한 거니 열심히 잘 들으라거라. 아휴, 장사 잘 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아들 둘 다 큰 매장 갖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앞으로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본인 장남기 세워주는 게 더 먼저고 우리 쪽엔 사업 자금 보투 주신다는 말은 쏙 빼시고 전 특별히 기대도 했기에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남편이 이때 처음으로 자기 서운함을 말했어요. 형이 중고차 사업 시작할 때는 빚까지 내서 억대로 돈을 맞춰줬는데 우리 신혼집도 이번에 거의 도움 없이 우리 둘이 맞춰서 한 거고 왜 내심이 왜 그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다. 저는 여차하면 남편이 모든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이 돼요. 그냥 둘이서 잘해보자고 저쪽 얘기는 묻어버렸어요. 재단에는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들이 가게를 열심히 읽고 났고요. 그 사이에 아기도 태어나고 책임질 것들도 많아졌고요. 근데 말이죠. 옛날에 뭐라 할까? 누가 고생하면 어느 쪽에서 뚝을 깬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 뒤에서 깽판 놓는 사람이 꼭 붙어 다닌다 하요. 우리 아주버님이 딱 그 케이스예요. 본인이 하는 일이라도 좀 충실하게 잘하고 살던가 왜 사고를 쳐? 가지고 가족들 모두에게 손을 벌리는 걸까요? 어머니가 한밤중에 아주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오셨고 저는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근데 그거야. 보증은 진짜 신중해야 돼. 형이 지금 그 보증선 돈 얼마 갖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가요? 형수님은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 나도 곤란해. 나도 가게 하면 애 키우기 쉽지 않아. 저는 보증이란 말이 귀에 확 꽂혔고
그 뒤로 통화 내용에 귀를 바짝 세우고 집중했어요. 어머니와의 통화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서 남편이 일단 거절해준 후를 끊자마자 확 달려들었네요. 설마 아주버님이 보증서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보, 있잖아. 미안한데 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반대부터 좀 할게. 가까운 케이스 말해줄까? 우리 외삼촌이 예전에 보증을 써서 지금까지 7순 넘어서까지 고생하고 살아. 자식한테 다 외면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우리 삼는 때에 그렇게 됐거든. 거두절미하고 그냥 나는 반대야. 안 돼. 타협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남편을 붙들어 두고 아주 혈안이 돼서는 번 반대한다고 세뇌시키듯 말했어요. 우선 남편은 자기도 안 되겠다고 했지만 이제 아주버님이 나서서 끈질기게 공략을 했나 봐요. 저는 그럼 저를 팔아 넘기라고 했어요. 내 핑계를 대란 말이야. 와이프가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악역을 맡을 테니까. 근데요, 우리 아주버님 진짜 보통의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재수 씨, 내 상황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여기 개업할 때부터 말해줄까요? 우리 엄마가 진짜 힘들게 대출받아서 얻어주고 우리 와이프도 돈 여기저기 빌려가며. 아주머님, 근데요, 정은 정말 안 돼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힘들고요. 형제간이고 가족 아닐수록 한쪽은 탄탄하게 신용이 부정되어 있어야죠. 아주버님의 의심하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둘 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저는 최대한 돌려 거절하고 이만하면 알아먹다 쉽게 전했는데요. 미련하고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도 사이였나 봐요. 다음날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정말 매섭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이 자리 보이지도 않는 형님이 떠올랐어요. 아마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장남과 사는 며느리가 과연 예쁠까 싶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강철한. 그렇게 문전박대했다며. 넌 윗물 아랫물도 모르니네 주님이다. 내 형이야. 이 집안의 장남이라고. 형제끼리 돕고 살려는데 내가 지금 끼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너 그러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 어머니, 그럼 저도 딱 사실 여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답해 주시면 저 보증서 드릴 수 있어요? 저희 망하면 그 보증 잘못돼서 망하면 아주버님이 저희 매장이랑 저희 신혼집까지 다 복구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증서 드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 주시는 거죠. 기필코 책임지겠다고 어떤 상황이 되든 3일 안에 법적으로 복구시키겠다고 형제간에 각서 쓰고 담보로 뭐라도 잡으시면 보증서 드릴게요. 담보는 최소한 집이나 현금 일정하게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차마 대꾸를 못하셨고 결국 이런 대책 없이 더 밀어붙일 수도 없으니 얘기는 물 건너갔죠. 물론 저라는 사람과 어머니 아주버님 이하는 이 두 모자의 사이도 물 건너가 버렸어요. 아주 버릇없고 요망하고 꽉 막힌 둘째 며느리 때문에 장남의 사업이 버티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무너져 버렸다고 곡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명절날에도 저를 안여놓고 얼마나 원망을 하시던지 저는 더더욱 보증이란 참 무서운 녀석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망했으니 우린 얼마나 비참했을 싶어 어머니 말은 싹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나의 형님은 시댁에도 안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왜 형네 부부 둘 다 안 오냐? 하니 어머니는 공연히 아무 죄 없는 둘째 아들한테 소리를 지으셨어요. 지금 한가롭게 명절 챙기고 가족들 만나고 다닐 되겠냐? 걔들이 사방팔방 돈 빌리고 메꾸고 하느라 아주 바빠 죽는다. 내가 미쳐 정말. 나중에 강철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 진짜 속 시끄럽고 돌겠다. 이런 곡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장을 핑계로 명절은 딱 하루만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딱 할 돌 이만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등 뒤에 대고 엄열리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된 거 너들이 책임지고 강철이 업이라 시켜줘라.
작은, 내가 말하지 않았어? 한쪽이 망하면 뭐가 어쩌고 어째. 한쪽이 돌봐야 된다고 그래네? 하고 싶은 대로 됐잖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고 했으니네. 아주버님, 너희 직원으로 써라. 엄한 남서가면서 돈 낭비하지 말고 강철이 가장 노른이라 하게 월급 좀 잘 챙겨.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재현해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구두점을 추가합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저희 가게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따지는데 말소리가 커지니까 결국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다 떠나서 저희 아주버님은 진짜 같이 앉아있는 30분의 시간도 자기 자랑의 허세에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같이 붙어있기 힘들어요. 근데 무슨 우리 매장의 일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시해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 같이 있냐고요? 이런 저를 말리더니 자기는 고민을 좀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분이 안 풀린 저는 꾸역꾸역 참고 시댁을 나왔고 저녁쯤 남편이 자기 형이랑 통화를 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형이랑 같이 뭐 하는 거 쉽지 않고 안 느근데 아까 형이랑 통화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아. 사실 오늘 수님 안 오신 게 사기래. 내가 그동안 봐온 형수님은 그래도 형한테 잘 맞춰주시던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친정으로 가버리셨다. 그 나도 많이 당황스러워 듣자니 아주 머리맨. 빚도 빚이고 집에 돈도 얼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부싸움이 매일 그치지 않는다더군요. 거기다가 자기도 나름 우리 가게에서 일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가 먼저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월급 다 안 받고 70% 받겠다는 거야. 길게 있지 않고 딱 6개월만 있겠다. 지금 불안 있고 말라오는 거래처들이 있어서 지금 자기가 아예 수입이 없고 다 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대. 보증을 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대로 하면서 돈은 적게 받겠다니까. 우리가 아예 막 손해볼 상황은 아니라서. 그래서 당신은 어쩌고 싶은 거야? 당신도 형을 받아줬으면 하는 거야? 당신도 내 마음 알잖아. 나라고 형이 편하겠어. 근데 지금 상황이 정말 장난 아에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급한 불은 끄고 내가 손해볼 것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도울 때는 도와야 될 것 같아. 여기에 더 힘을 더해. 언니지니, 우리 딱 6개월만 주자. 그 뒤로는 이상 연간 안 짓는다며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 별 수 있겠나요? 6개월 제발 빨리 지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거지로 아주버님은 채용하게 됐죠. 실제로 아주버님은 초반에는 나름 긴장도 했고 초반 3주 정도는 눈치를 봐가며 빨리 나오셨어요. 심지어 제 비위를 맞추겠다고 되게 번잡스럽게 쉬고 손님들이나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막 오바해서 접을 하시더라고요. 거슬리는 걸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같이 일하기로 한 상황에 그런 거 따지면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형님한테 연락을 받게 됐어요. 동서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있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진작 연락을 해봤어야 됐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동서도 지금 우리 집 사정 알겠지만 나도 이제 겨우을 돌리고 있어. 저기 가게 운영하며 애기 돌보기 힘들지 않아? 얼마 전에 열나서 아팠다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보내 가까우니까. 어린이집 등원도 내가 시켜줄 테니까. 형님과 평소 왕래가 없었고 평소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권해 손님들부터 동네 아이 엄마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러다가 애가 아프거나 징징대거나 놀아달라고 하면 너무너무 지쳤어요. 어머님도 근처에 사시면서 봐줄 생각도 안 하시는데 형님이 챙겨준다니 사양할 겨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당연히 형님과 왕래가 찾아졌고 연락도 많이 할 수밖에요. 아이를 봐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날 머리도 묶여서 보내고 얼굴도 한 번 더 씻겨주고 또 조카들이랑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워 있어요.
그래서 용돈이랑 과일을 좀 챙겨서 갖다 드렸더니 거절하시고 과일만 받을게. 돈이야 괜찮아. 우리 또 여유돈 들어온 거. 알면 저 사람 상황 파악 못 되고 다 써버리려고 해. 혹시나 해서 말인데 그 사람 쪽에도 챙겨줄 필요 없어. 과일 진짜 맛있겠다. 내일 아침에 애들 간식으로 줘야겠네. 고마워. 저는 형님과 결혼 초부터 이 무렵까지 전혀 왕래도 없고 뭣도 없이 안 좋게 봤는데 아이를 맡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묘하게 전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아이 태어나기 전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랄까, 장 봐올 때 일부러 많이 사서 형님들 반씩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가끔 아울렛이나 마트 갔다가 괜찮아 보이는 옷들이 있거나 1+1 행사하는 건 꼭 샀어요. 형님이랑 키도 비슷하고 발 사이즈도 같은 특이한 공통점으로 같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가까워져서 매일매일 보다 보니 형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듣게 됐답니다. 본인이 말한 건 아니고 맡기러 갔다가 형 어머니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어머니. 아까도 전화드렸는데요. 강철 씨 아침 잘 먹고 나갔어요. 곰탕은 아직 안 했어요. 애들은 안 먹어서 강철 씨 혼자 먹이겠다고. 그걸 제가 몇 시간씩 붙잡고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하고 있겠죠? 그러면 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어머니는 진짜 형님을 붙잡고 꼬이꼬이 캐물어가며 사업 말아먹은 자기 아들 무시 안 하고 잘 봐주는지 계속 확인하시오. 전화 끊자마자 5초 만에 또 걸려오고. 이제 저랑 말 좀 하려는데 또 전화가 오니 급기야. 형님은 인상을 찌그리며 전화를 넘겨버렸어요. 형님, 이러지 마시고 일을 하세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랜 시간 있잖아요. 아니면 등하원 도우미 같은 거라도 알아보세요. 아무튼 형님이 어딘가 속해요. 잊지 않으면 어머니, 계속 저렇게 며느리 노는 줄 알고 전화해서 들 벗으실 거예요? 그래도 형님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고 상황에 대해 크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형님이란 사람 한 명만 놓고 보면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마음이 넘어가는데 이 산통을 다 흔들어 깨다 못해 박살을 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이번에도 또 아주버님이 있답니다. 솔직히 이 무렵 어머니가 여기저기 들쑤시며 자기 장남이 귀한 죽국 잘 사는지 확인한 건 형님뿐 아니라 저희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약간 짜증나던 차에 아주버님이 크게 사고를 쳐버렸는데요. 심지어 그냥 넘기기 힘든 이제 아버님을 더 볼 수 없을 것 같은 사고였어요. 아주머님, 정 사장님한테 지금 전달받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주머님, 개인 계좌를 주시다니 이게 뭐예요? 저희 대금 받을 돈을 왜 아주버님이 받아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마구 화를 냈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저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얘기했고 남편도 얼굴이 뻘개져서 형의 말을 더 듣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장님께도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거래처 5군데 중 2군데에서 아주버님이 그런 밑작업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한 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길래 기가 막혔죠. 이날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중간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우리 부부와 아주버님 간의 싸움이 일어났고 아주버님은 자기가 옳다며 성질을 내며 나가버렸답니다. 어머니도 전화해 오시면서 무슨 일이냐, 잘들 좀 해봐라, 형제간에 어쩌고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셨고요. 저는 예전부터 형님과 잘 지냈기에 더더욱 말할 필요를 느껴 형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대강 파악은 되셨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서로 돈 관리는 바르게 해야 되니까요. 저도 그렇고 서로 난감하게 됐네요. 사정을 다 들은 형님은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어떤 입장도 말씀 안 하시더군요.
저는 그러면서 뭐랄까 인연의 허무함을 느끼게 됐어요. 사람 인연이 얼마나 더 나요? 가족끼리 엮어서 한다는 게 이렇게 한 끝으로 부서지기 쉽고 약한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후로 형님과의 연락도 더 이어지지 않았고, 저는 제가 알아서 우리 애를 친정으로 넘기게 됐어요. 아주머니에 대한 분노와 형님과의 관계까지 어우러진 것이 참 씁쓸했는데, 여기서 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건 아주버님의 밑도 끝도 없는 잠수 때문이에요. 저에게 들킨 것에 대해 반성이 아닌 수치낀 아주버님은 돈 몇 푼에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고 창피하면 어머니한테 외려 본인이 피해자인 척 하소연했다더라고요. 너무 비참하다. 몸 아프고 여기저기 안 힘든 데가 없다고 무작정 이틀을 결해 버렸어요. 당연히 저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어머님 역시나 전화하셔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본인 아들에게 감사하며 왜 이렇게 아들을 몰아붙이는 등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지금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저를 살살 달래가며 네, 아주머님 몸이 아프다니까 잘 챙겨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요. 저랑 남편이랑 속이 새까맣게 타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저희도 아파 죽겠어요. 아주머님, 사과도 못 받았고 솔직히 어머니 이런 전화 너무 불편하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팍 쉬시고 알겠다 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한동안 이후로 어머님이랑 여길 없다 생각했던 저에게 글쎄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네요. 웬일로 본인 아들과 관련된 일을 조용히 넘어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갑자기 그간 있었던 줄도 모르고 넘어갔던 시댁 제사 말이에요. 저희 시댁은 제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걸 명절 전날 그냥 무작정 통보해 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문자로 말이에요. 그간 너들 가게는 가게고 시댁에 도의하는 건 내가 며느리로 당연히 할 일인 거야. 너들 바쁘돼서 할 일도 다 빼줬지만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다. 내일 아침 차례 지낼 거니까 알아서 준비해와. 저는 이때 너무 어이가 없어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 따질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다른 화제를 끌고 와서 제가 자기 아들 혼줄 낸 거를 복수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숨을 막 들으셔가며 추수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뭘 그동안에 없던 제사야? 넌 배려라는 걸 도통 모르는구나. 정말 이참에 가족끼리도 똘똘 뭉치고 위기도 함께 이겨나갈 겸 여러모로 제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해줬는지 모르지연해. 형님이랑 응원해서 제사 준비 잘 챙겨. 아니,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봐요. 아시다시피 저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갑자기 제사요. 가뜩이나 어색해진 형님이랑 연락을 해서 정리하라고. 그냥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쌍으로 부려먹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잘난 장남 지켜 세워주고 싶어서 저러는 게 뻔했어요. 내 형님은 연락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워낙 답답해서 아이 됐다. 이기면 너네 집에서 하자.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제사도 하고 더 돈독해지는 거야? 그간 너무 명절 빼고 못 봤어. 많이 할 것도 없고 조금씩만 해.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이러면서 아주 선심 써주는 척 하시는데 진짜 머릿속으론 모든 걸 다 뒤엎고 싶었어요. 명절 때 제외하고 시댁 모임을 따로 안 간 건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주버님 때문이에요. 본인 사업 때문에 저희 얼굴만 보면 돈 얘기에 투자하라고 하고 어머님까지 부이기 시작했으니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 사업에만 기울고 하니 가족들 본 면목도 없고요. 그래서 어머니, 본인이 약속도 안 잡으셨으면 그걸 지금 교묘하게 껴 맞추려는 거예요. 전 힘들겠네요. 어머니, 저 지금도 일 너무 많아 죽겠는데 전화드린 거예요. 매장은 내 평에 칠 수 없잖아요. 저도 말이 점점 격해졌다.
급기야 남편이 왜 그러냐고 쳐다보는데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아니, 명절이야. 아, 내가 다른 날 시키더냐. 명절인데 뭐 그리 할 일이 많냐고.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저희 명절 당일도 오후부터 출근해야 될 만큼 사정이 안 좋아요. 아주머니, 월급 챙겨주라고 강제로 취직시켜 놓고, 아주버님. 지금 기분 나쁘다고 그만둬 버렸는데요. 그 빈자리를 당장 어떻게 맸나요? 저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사준비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요. 어머니는 자격지심 있지 뭔지. 아주 폭발하는. 이제 내가 우리 집 사람들 싹 묶어서 걔 무시하냐? 돈 번다고 유세 부리냐네? 아주머님의 시민까지 무시하냐고 속내를 드러내시며 말이 안 통하는 어머니가 사람같이 안 보였던 저는 정말 간만에 형님에게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되냐? 어머니가 뭔 놈의 제사를 갑자기 하라는데 그것도 우리 집에서 하란다. 도저히 못하겠는데 형님 생각은 어떠냐고 하고요. 이쯤 되니 저는 정말 볼장 다 봤다 생각밖에 안 들었고 통화하면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의 모습까지 전부 너무 짜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은 당장이 상황에 아무런 죄가 없지만 저 사람의 가족들이 너무 극성맞게 저를 괴롭히니까. 근데 한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형님, 핵으로부터 말이죠. 근데 그 한 줄짜리 문자를 본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동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 곧 이혼하거든. 저는 짧은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봤다 합니다. 이혼이 현실화될 것 같아서 제사까지 한참 헷갈리던 전인데 저도 모르게 헉소리가 나왔고 곧장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형님은 속사포처럼 말을 터트리다가 이 인간 집에서 개무시 당하고 밖에서도 저러니 어머니는 그저 자기 아들을 세워주려고 일을 벌렸네. 미친 구 아니신가. 진짜 돈이 더 들어갈 천지인데 명절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도 열심히 굴려서 자료랑 양육비를 벌게 해야지. 형님 진짜 이혼하셔도 동서. 그렇게 됐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사고 뭐고 동서가 신경 쓸 건 없어.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혼 얘기만 해도 우리는 내일 명절날 모여서 얼굴 볼 일이 없을 거야. 버티어 키우고 잘나도 잘난 40살 넘은 그 장남이 이혼한다 명절이고 조상님이 찾아 먹을 때야. 앞으로 시행일은 동선에 신경 거 내가 뒤집어 놓을 테니까. 아주머님은 사업이 안 풀릴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투자나 보증을 요구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무려 본인의 처가에도 투자를 요청했나 봐요. 형님, 내 친척 오빠면 작은 아버지까지 만나서 말이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 화풀이를 형님한테 해가 가도 못 본답시고 마구 윽박 질렀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들이 맨날 전화해서 일러 바치는 소리를 듣고 형님을 야단쳤다네요. 네, 작은 아버지랑 친척 오빠 동업한다면서 그걸로 좀 투자 좀 해주면 뭐가 나쁘냐고 했대요. 그러자 형님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붙였고 며느리들이 쌍으로 자기를 무시한다며 어떤 사까지 다시야 통보하신 거죠. 내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참았어. 처음엔 아무리 저래도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난 둘째 치고 자기 아이 생각해서 언젠가 정신 차리지 싶었어. 그래서 참았고 애한테 아빠 자리는 지켜줘야 되니 버텼던 거야. 사실상 형님은 아주머님께 더 기대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고 망해서 집도 줄여야 할 텐데요. 됐고, 그럼에도 매일매일 싸움이 붙어 있었던 것은 내 아빠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죽을 만큼 싫고 다 때려치고 싶어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버텼나 봐요. 근데 나 동서한테 그날 전화 받고 그냥 심장이 철렁하다. 이 사람은 처자식이 어떻게 되든 정말 상관이 없나 보더라고. 자기가 동선의 신세를 지고 있고
내가 동선을 미안해서 조카 등화 시켜주고 하는 것도 알면서 그런 내 입장은 뭐가 되라고 동선의 가게에서 허튼 짓을 저지르고 앉았어. 근데 뭐 제사를 지내자고 됐다고 전해라. 이혼하면 그만인데 나 없어도 조상님들이 구워 살펴주겠지. 아주버님은 얼마나 철이 없고 한심한지. 아직도 형님이 이혼 준비하는지 눈치를 못 챘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명절에 오라고 가족들끼리 자주 보자고 문자를 보내긴 했었다. 동서 얘기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구만. 제사 같은 소리하고 안 왔네. 나한텐 제사에 쏙 빼고 보냈어. 아마 그 소리 들으면 안 올까봐. 그랬나 본데 어린 도 없어. 이제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 이후로 10분 뒤쯤 제 문자를 본 거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답장을 했더라고요. 동서, 그간이 사람 문에 욕지 일이 됐어. 나는 이런 결정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잖아. 이혼한 마당에 오가 뭐 볼 일이 있겠어. 그래서 미리 인사할게. 딴 건 몰라도 재산지 뭔지 하는 얘기는 안 나올 거야. 우리들 이혼 얘기만으로도 어멜니는 아들 뒤치다꺼리 할 게 너무 많으실 거거든. 아무튼 그가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럼 이만. 저는 여기까지 형님 얘기를 듣고서 혹시나 싶어 한 30분 지난 시어머니께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한두 시간 지나 무슨 일이냐 고 전화를 하셨길래 형님과 연락이 안 된다고 슬쩍 떠봤어요. 뭐, 나 지금 걔랑 단판을 지어야 된다. 그만 끊어라. 잠깐만요. 내일 제사는 제사 얘기 하셨잖아요. 뭐, 됐어. 다 꼴 보기 싫어. 이러고 또 뭘 부려 먹으려고 하시길래 저는 그냥 더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보통 다시 전화와서 끝까지 뭘 시켜 먹으시는 형님과 이혼으로 논쟁 중인지 다시 전화가 안 오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정을 다 말했고 제사 얘기도 아직 몰랐고 명절날도 당연히 오후부터 매장에 나올 생각이었으니 몹이 놀랬어요. 며칠 지나 남편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의 이혼 통보로 인해 어머니와 아주머님은 그냥 모든 게 다 뒤집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인 또 얼마 후 어머니는 전화와서 사람 진짜 버릇게 못 준다고 또 원래 하던 레파토리를 푸시고요.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속이 시꺼멓게 타서 죽을 지경이다네. 아주머님, 내가 지금 아주 개판이 됐어. 어떡하냐? 너들 좀 생각 좀 같이 해봐라. 명절 전날 진짜 상을 띄어도 유분수지 애는 진짜. 저는 정색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아주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근데 앞으로 제 앞에서 아주버님 이야기 또 꺼내시면 저도 이혼할 거예요. 아주버님 챙기는 건 어머님 혼자 하세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이혼당하고 막막해하는데 더 피해볼까봐 시하나 봐요. 그날 전화 끊어버리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번 없으시네요. 그리고 이후에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새로운 직원을 영입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형님이에요. 특별히 어떤 대단한 사정과 사연이 있어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단지 이혼하시고 난 뒤 형님과 얼마간 연락을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가의 사정이 형님도 일을 해야 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초반에 남편은 당연히 불편했어요. 언제나 해서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다 볼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대책에 있어 난 처음에 분명히 아주머님께 드리지 말자고 했어. 근데 그 손해를 당신은 물론이고 내가 이렇게 메꾸고 있지. 아주머님은 처자식 살린다고 했지만 우리한테 받아간 월급을 처자식 주지도 않았대. 형님은 진짜로 자기 자식 때문에, 당신 조카 때문에 일하는 거야? 형님은 회사 사무직 외에 이런 매장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으시지만 평소 손이 꼼꼼하시고 집안일도 빠삭하신 편이에요. 애 낳고 경력에 단절되어 오래 일을 못해서 처음엔 겁도 먹으셨다면 이때 저는 남편에게 자신 있게 쐐기를 박았어요. 행아,
아주머님 때문에 형님이 불편하다 어쩐다 할 거면 당신이 가게에서 나가. 제 마지막 말에 놀랐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댁 정말 피곤하다. 앞으로 그쪽 일 내 앞에 끌어들이지 말자. 여기선 본인도 더 할 말이 없으니 침묵을 지켰고 우리는 다시 원래 작업 환경으로 돌아갔어요. 형님은 제가 앞에 말한 그대로예요. 엄청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돈을 벌고 애를 키울 수 있음에 만족해 계세요.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가서 사시는데 저희 매장에서 버스로 20분 거리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도 그나마 매장이 정상화되고 있고 오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가게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장소로 옮길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남편에게 했던 말처럼 저는 이제 좀 편해지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모든 게 정상화됐다고 봅니다. 다시는 자들과 엮기 싫어요. 형님 덕분에 이번 시댁 문제는 정리가 됐지만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으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고민 없이 정리할 것 같고 그걸 남편도 알았는지 요화 형님에게 무척 잘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형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지내려고.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